출발합니다. 출발합니다. 이순신 버스 출발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저는 기사 김윤석입니다. 네, 안내양 이부경입니다. 예, 이순신 버스와 함께 하시면 이순신의 삶, 그들의 전적지, 그의 전적지, 그리고 여러 가지 그 CEO분들의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데요. 오늘의 주제는 꾀입니다. 꾀. 꾀를 부린다. 이건 좀 부정적인 얘기죠? 네, 우리는 뭐 꾀를 부정적인 말로 많이 쓰죠. 꾀를 예, 내다, 뭐 꾀를 내다. 꾀를 부리다. 꾀를 부린다 막 네, 이런 거. 뭐 게으르다. 꾀병. 그런 거 얘기하지만 예. 이제 왜 꾀라는 게 이제 원래 우리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거든요. 예. 그러니까는 이제 뭐 지금 현재 말로 바꾼다면 전략이라든지 또 아니면 작전이라든지 작전. 아니면은 무슨 기획이라든지 계획 뭐 이런 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의 이제 주제는 이렇습니다. 그들의 꾀에 떨어지고 말았으니. 궁금하지 않습니까?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. 이번에는요. 징비록을 좀 읽어드립니다. 징비록하면 많이 알고 계시죠? 유성룡 대감이 네, 썼는데 네. 난중일기처럼 그만큼 유명하지는 않아요. 유명하다라기보다는 그만큼 많이 안 읽혔지. 안 읽히지. 예, 안 예. 읽혔고요. 예. 이거는 그때 당시에 1700년도쯤에는 아주 일본의 베스트셀러가 돼서 그리고 지금 현재도 한국으로 파견되는 일본의 관료들은 네. 이 징비록을 읽어보고 예, 아주 필수 과목입니다. 징비록을 읽어보고 조선을 이해하고 이해한다. 그러니까 한국을 이해하고 예. 한국에 와서 어떻게 자기가 근무를 해야 되는지 그 지침서로 삼고 있어요. 징비록은. 정말 유성룡 대감의 해안은 대단한 것 같아요. 이순신을 발굴하고 또 그쵸. 권율 장군을 또 네, 네. 발굴했던 분 네, 아니겠습니까? 추천해서 추천했고 예, 나라에 읽어보겠습니다. 네. 이재호님이 옮긴 서해 유성룡의 징비록에서 발표합니다. 적군이 임진년에 우리 국경을 침범한 이후로 오직 수군한테만 패전을 당해서 평수길은 이것을 분하게 여겨. 평수길? 네,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평수길을 네, 가는구나. 한글로 네. 예. 평행장에게 네. 책임을 지고 평행장은 또 누구예요? 평행자는 이제 그 같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참모가 되는데요. 참모인거군요. 네. 예. 네. 우리 수군을 반드시 처부수라고 명령했다. 네. 이에 평행장은 거짓으로 김응서에게 실정을 통하는 체하여 이순신이 죄를 얻게 하고 또 원규를 유인하여 바다로 나오도록 하여 방비가 있는지 없는지 다 알게 한 후에야 습격을 한 것이다. 그들의 계책이 지극히 교모해요. 우리는 모두 그들의 꾀에 떨어지고 말았으니 참으로 슬픈 일이다. 이게 칠천량 해적 얘기하는 거네요. 이순신 장군이 맞아요. 이렇게 네. 하옥되고 백의종군하게 네, 되고 네, 막 네, 이런 네. 부분들. 네, 그래서 그때, 정유재란이 예. 일어나서 우리가 그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이 괴멸에 가까울 정도로 네, 다 무너진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 이제 평행장이다, 평수길이다 뭐 이렇게 나온 거는 이제 우리 지금 현재로는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, 고니시 유키나가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한문 그대로. 한문이니까 예, 한문 예, 그대로 예. 읽어서 이제 이렇게 쓴 거예요. 야, 이게 반성문이네요, 반성문. 그렇죠. 정말 나라를 운영하는 국정을 예. 책임지고 있는 그 대신이 이렇게 썼다는 거는 지극한 그 반성문이죠. 정말 우리가 잘못했다 하는 그런 그 반성문이죠. 어떻게 보면 난중일기는 전장에 있는 소식이고 네. 보고서라면 네. 유성룡의 징비록은 이제 조정에 있었을 네, 때 국정에 대한 관한 기록이네요. 기록이죠. 네. 그러니까 이 징비록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부터 어떤 조짐이 있었으며 임진왜란 때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했고 그다음에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했다 하는 일련의 그 7년 전쟁의 그 국정 보고서, 국정 반성문 같은 그런 겁니다. 근데 여기서 보면 어차피 그 임진왜란을 방비를 못해서 그걸로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번에는 다시 잘못된 판단으로 이순신을 네, 맞아요. 모함을 하고 네. 또 칠천량에서 수군을 다 날리고 앞에 그 네. 수군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네. 했는데 그게 지금 다 쫄딱망한 거 아니에요? 네,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를 지켜온 거는 이순신의 그 조선 수군이 명맥을 유지하면서 그 제해권을 확보해서 이 사수하면서 우리나라를 지켰는데 그 수군마저 지금 다 괴멸당한 그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 말에서 그들의 꾀에 떨어지고 말았으니는 그 일본
네, 일본의 꾀에 꾀에 떨어지고 마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러니까. 맨 처음에 임진년 때는 내가 명나라로 치러 갈 테니 음. 조선은 길을 빌려다오 네. 하는 그런 선전포고로 들어왔는데 음. 중간에 뭐 강화협상이다 뭐다 이제 전부 다 실패하면서 정유재란을 일으키면서 이순신을 죽여라. 또 조선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은 다 없애라, 죽여라 하는 그런 아주 참혹한 그런 선전포고를 하면서 이제 꾀를 낸 거죠. 어떻게든지 이순신을 제거할 그런 꾀를 낸 거예요. 그걸 이제 몰랐던 그대로 받아들여서 네. 그 꽤 넘어가가지고 이순신을 하옥하고 그냥 손조는 그냥 야 부산 쳐 이래가지고 네, 맞습니다. 그 칠천량에서 개박살나고 얼마나 일본 놈들은 얼마나 신이 났을까 좋아했겠죠. 외군들은 뭐 난리 났겠네. 네, 그 동안에 아. 재해권을 확보하지 못해갖고 군량밀로 못 실어다 날르고 명나라로 치러 가는 길, 한양을 가는 길 이런 것들을 못했는데 확보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서슴없이 가게 됐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쭉 나가는 거죠.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 그걸 반성을 하고 네. 진짜 반성을 하고 해야 되는데 똑같은 위기가 또 온 거잖아요. 맞아요. 두 번 다시 이런 걸 안 하려 그러면은 예. 그 역사를 제대로 알고 또 정말 뼈를 깎는 아픔으로 혁신을 하고 네. 개선을 하고 예. 그리고 아 이게 위기니까 위기를 준비하는 유비무한 준비를 하고 하는 그런 각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두 번, 세 번 같은 실수를 하는 거예요. 그게 정말 안타까운 거죠. 그 조그만 사건에도 우왕좌왕하는 우리 리더들 네. 를 보면은 좀 그럼 그 전에 비슷한 조짐도 있었고 똑같은 실수가 분명히 있었을 거는 말이에요. 네. 그것만 좀 미리 방비했어도 되는데 네. 우리나라에도 지금 국가적으로 얼마나 위기가 많습니까? 진짜 뭐 엄청난 그렇죠. 위기죠. 지금 우리는 뭐 태연하게 의연하게 있는 좋게 말해서 예, 그렇게 하고 있지만 외국 네. 친구들은 야 진짜 니네 한국 괜찮냐 그리고 전화도 오고 정말 지금의 이런 국가 안보에 대한 위기도 있지만 그것만 위기는 아니다는 거죠. 네. 뭐 기후 환경에 대한 위기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병균 바이러스 네, 뭐 그런 살충제, 거 네. 그런 위기도 있고 뭐 상시 위기가 그냥 끊이지 않고 오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위기는 위기로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. 네.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 징비록의 유성룡 대감의 이 글 네. 뼈아픈 반성을 네. 해보는 거죠. 네. 늘 한번 그 실수할 수 있어요. 하지만 그거를 반성을 하고 다시 안 하면 되는데 네. 그게 힘들죠. 그렇죠. 징비록이라는 이 글씨도 부끄러울 징. 네, 너무 부끄러운 일을 이렇게 당하니 이렇게 당하지 않으려면 준비해야 된다. 이런 것들을 이제 반성하는 문을 썼는데 우리가 반성하지 않으니까 40년 만에 또 정묘호란, 병자호란 또 맞이하게 되고 이런 끊임없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게 우리가 정말 고쳐야 할 악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. 그러니까 어렸을 때 반성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반성문 안 쓰는 것 같아요. 써야 될 것 같아요. 네, 사람이 뭐 맞습니다. 반성문 스스로 반성하는 거죠. 스스로 꼭 네. 우리 선생님이 말이야 누가 반성문 써 그래서 막 억지로 막 200자 원고지 다 채우고 막 이게 네.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늘 반성문을 써야 네. 되고 그러고 보니까 네. 우리 그 이부경 이사장님도 저동 쓰는 게 있잖아요. 90일 플래너. 네, 맞습니다. 거기에 보니까 그게 있네. 네. 오늘의 반성. 반성 있어요. 아, 오늘의 실수란이 네. 있고 네. 간단하게 있어요. 간단하게 오늘의 실수 오늘의 그리고 반성. 개선해야 될 점. 네. 그래서 이제 반성하고 개선하는 거. 반성하고 네네. 아. 감사도 있잖아요. 감사도 그 옆에 있고. 감사도 있고 좋네. 또 특이한 것도 있고 반성도 있고 하잖아요. 난중일기도 어떻게 보면 하루를 마감하면서 내적 성찰을 하면서 아 이런 게 잘못됐구나. 아 내일은 이렇게 해야지. 앞으로의 작전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. 그래서 저는 이순신의 그런 내적 성찰의 리더십이 뛰어나다. 네. 그런 걸로 자기 그 마음을 다스리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반성하는 거 너무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. 그리고 반성한 거를 혼자만 얘기하지 마 이렇게 글로 남기시고 또 이거를
주변한테 내가 좀 반성한다. 네. 그럼 더 지키기 쉬울 거예요. 그럼요. 당신 반성한다며 똑같은 짓 하고 있어 할 수 있으니까. 그렇죠. 네. 정말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네. 주변 분들에게 내 이런 부분이 참 잘못했다, 미안하다, 네. 반성한다는 떳떳하게 말하는 것도 네.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그런 더 좋은 인간적이지 방법이겠어요.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요. 네. 이렇게 후대에게 본인의 잘못한 거를 네. 쓸 수 있다는 것도 자신감이고요. 네. 고치고자 하는 노력인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은 그들의 귀에 떨어지고 말았으니 실수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반성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. 저는 스피치 전문가 설득 박사 김효석이었고요. 네, 이순신 포럼의 이부경 이사장입니다. 네, 다음 시간에도 이순신 버스 출발합니다. 고맙습니다.